짧은 6개월 내에 무조건 변화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급했고 절실했습니다. 엄청난 압박과 부담이 느껴지면 진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돌 스파르타 분당 순회센터에서 7월부터 3반수를 시작하여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합격한 이재림입니다. 저는 이미 재수 경험도 있었고 이번 반수까지 하면 총 3번의 수능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매년 새롭게 수능 내용이 바뀌더라도 그 수능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환경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정신이 나간 상태로 문제를 풀던 경험이나 분명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시험지를 풀다가 걱정과 불안함이 압도되는 등 제가 어느 상황에서 멘탈이 깨지고 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4 용지에 전체 수능 당일 시간 동안의 행동 요령과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말들을 적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괜찮아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큰 뜻도 없고 그냥 말일 뿐인데 마음속으로 이걸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 더 차분해지고 걱정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열심히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들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서 큰 감정은 없었지만 합격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퀸의 We Are The Champion 노래가 웅장하게 들려오는 걸 듣고 그제서야 벅찬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긴 수험 기간이 떠오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재수 때도 국어 성적 때문에 전체 100분위가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국어는 정말 극복하자라는 마인드로 시작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것 같다는 생각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뭐든지 노력하면 되겠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1은 누구나 그렇듯 킬러 5, 6문제로 등급간이 갈립니다. 일단 무조건 비유정 파트는 다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로 개념과 기출을 3월까지는 꼭 끝내야 합니다. 비유전은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발목 잡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유전 문제들로 기본을 쌓은 바탕에 킬러 문제들을 도전해야 합니다. 기출을 풀다 보면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데 이 킬러 문제를 처음 공부할 때는 무조건 기출 문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수능을 만드는 평가원에서 어떤 킬러를 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기출은 거의 매년 3-4번씩은 꼭 푼 것 같습니다. 킬러 문제를 풀면서 그 과정 속의 사고와 단서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작은 노트를 만들어 각 기출들을 풀어갈 때의 사고 과정을 적어갔습니다. 단순히 풀이 과정이 아닌 왜 여기서 이 조건을 써야 하고 왜 이 조건이 주어졌는지 예측을 써보는 등 생각 과정을 모두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자신만의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와 과정들이 잡히게 됩니다. 수능장의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임하다 보면 자신의 방법과 순서가 잡히지 않는 친구들은 처음 보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연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습관화하면 시험장에서 반사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막판에 EBS 연계 교재와 사설 문제집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바탕은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능은 개념이나 푸는 과정은 같더라도 절대 똑같은 유형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기출들만 풀고 가면 무조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능 한두 달 전부터 사설 모의고사들을 매일 하나씩 풀었었는데 무엇보다도 타임 어택이 심한 과탐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킬러 7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13문제들은 7, 8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어를 제일 올려야 했던 입장이었고 국어 비문학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방법도 자주 바꾸고 엄청 되묻기도 한 과목입니다. 반수를 하기 전엔 무조건 비문학 지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독해력이 좋아야지만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해력을 기르라는 추상적인 말을 듣고 나서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기출 분석을 한답시고 그 기출 지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조건 기출이 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출만 보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저는 국어 독해를 잘하기 위한 공부만 해왔던 거지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현실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출에 나온 지문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출은 독해 실력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가원이 지문을 어떤 구조로 써내려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에 대한 읽어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수능장에서의 국어시험은 항상 낯선 소재로 지문들이 나오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험장에서 모든 지문들을 다 이해하고 올 거란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마주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닐 텐데도 계속 붙잡고 초조해지게 됩니다. 수능 국어는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기보다는 문제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애초에 기출들을 보다 보면 완벽한 이해보단 그 글들 사이의 연결성과 구조를 통해서 해결책, 대조점, 발전 과정 등의 핵심 위주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두 번째 수능에서 이걸 느끼고 반수했을 땐 사설의 도움을 많이 얻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양치기가 아니라 지문 속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문제를 풀어갔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루는 지문이라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소재가 어렵고 까다롭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서 풀어갈지 등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첫째로 어느 정도의 부담감입니다. 재수 때 본 수능에서 또다시 국어에서 미끄러져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니 계속해서 아쉬움과 미련이 남았습니다. 1학년 휴학이 안 되는 학교여서 학사 경고를 맞으며 반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재수 때 이미 많은 투자를 해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드리는 게 죄송하기도 했고, 반수를 실패해서 학교로 돌아오면 발생할 리스크도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감이 저에겐 오히려 큰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짧은 6개월 내에 무조건 변화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급했고 절실했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압박과 부담이 느껴지면 진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플래너입니다. 고3이나 재수 때 쓰던 플래너는 그냥 그날 할 계획들을 크게 틀만 잡아놓고 시간 채우기 식으로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반수 때는 타임 트래커 형식으로 플래너를 짰는데, 이런 플래너를 쓰다 보면 내가 어느 시간대에 비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 남은 짜투리 시간이 있었는지, 과목별로 각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공부 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짜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최대한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계획을 짰고 지켜나갔습니다. 독재는 시간이 많은 만큼 금방 지치기도 하고 다른 잡생각이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내 뇌가 조금 쉬어야 될 때구나 를 받아들이고 부담이 없는 한국사 인강을 듣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는 등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공부를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된 상태로 꾸역꾸역 붙잡고 있다 보면 오히려 더 늘어지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펜만 잡고 있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머리도 쉬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책상에만 앉아있다 보면 누구든 슬럼프나 외로움이 옵니다. 워낙 저는 감성이 풍부해서 저는 플래너 밑에 항상 그날 느꼈던 감정이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오글거리지만 매일 일기처럼 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재의 최대 장점인 공부할 시간이 많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끌려서 이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생활을 종합학원에서 했을 때는 고정된 수업 시간표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업들도 다 들어야 했고, 그 이후의 자습 시간 또한 하루 4-5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풀어야 할 자료들이 많으면 밀리거나 선택적으로만 하게 되고, 시간이 없어 그날 계획을 못 지키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독학할 때는 공부할 자료들이 생기면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날 피드백을 할 수 있었고, 오답 노트를 정리할 시간들도 주어졌습니다.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설 문제들을 구하기 어렵고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돌에서는 입시 콘서트, 멘토 상담, 교과 상담, 팔레트 등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매가 가능해서 이돌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대형 재종학원에서만 볼 수 있는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독학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많이 없고 주변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할 경우가 많이 없는데, 매달 대성 모의고사를 통해 나의 전국 등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학원을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같은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하루 종일 모여서 공부하다 보면 어디든 친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름이 되면 분위기가 대부분 흐트러지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둘은 진짜 수능을 보기 전까지 한 번도 어수선한 분위기 없이 관리가 매우 잘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 전공도 컴퓨터 관련 학과로 어플이나 컨텐츠 개발자가 되어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단단해졌고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한다는 것에 용기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분명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수능을 다시 공부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자존감도 떨어질 일들도 많고 계속되는 시험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함을 느낄 거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때의 시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걸음이 될 거고 분명히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지금 순간들의 감정과 과정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수능에 도전을 하겠다고 시도한 것만으로 충분히 멋있고 결과와 상관없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수 있는 수험기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후 팀쿡의 뒤를 이어갈 이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